백 교수님 중심으로 발표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재구입니다. 사실 사전에 여기 초빙됐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위대한 취지로 설립된 곳에서 하는 곳이고, 저도 사실 좀 학위를 좀 일찍 받고 33살에 박사 받고 34살에 첫 직장이 바로 현대그룹 경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재영 회장 살아가실 때고, 그때 원현대였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선배들이 지금도 오비 모임이 있지만 그때 그 자부심과 그 영웅을 따르는 그 정말 일할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많이 감탄했던 기억이 나고, 오늘 오니까 이 재단이 정재영 회장님이 1대 그룹이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CEO일 때, 그때 본인도 어렸을 텐데 이런 직관을 갖고 여기 지원했다니 깜짝 놀랐고, 아까 이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참 좋은 회사를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리더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구나 하는 관점에서 저도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했고 기업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간 지 11년 정도 되는데요. 리더십 전공을 했고 학회장도 했습니다만, 오늘 주로 백기복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실용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프로메티스라는 책도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문제 제기만이 아니라 왜 실용적 리더십이 중요한가 아니라, 그 책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지 그 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고민은 더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더 실행할까?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제는 어떤 리더십이라, 리더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 관점에서 보면 저는 리더가 어떻게 되냐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리더들은 설 자리가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기업에서 리더 포비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누구도 리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리더라면 얻는 게 많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실력보다는 권력, 품격보다는 성격으로 이끌었지만 지금 그런 저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사람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년까지 오래 다닐 수도 없고, 또 리더십 평가 같은 거 360도 받으면 늘 내가 말이라도 실수하면 공격받고 해줄 건 없고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리더가 가진 건 없고 해줄 건 없으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도 포기한 사람도 많은 것이죠. 그 리더가 지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죠. 리더가 발휘하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더가 오히려 방관자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슬픈 일이 된 거예요. 옛날엔 당근과 채찍 갖고 이끈대지만 그건 100년 전 논리거든요. 요새 사람들은 당근과 채찍 갖고 관리가 안 돼요. 왜? 영리해요. 당근은 먹고 채찍은 피합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것 갖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따랐지만 지금은 자기가 인정하는 상사만 따르는 거예요. 배울 게 있고 돈 되는 사람, 힘 있는 자만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리더들을 괜히 우습게 보는 거죠. 오셨어?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조직을 떠나는 것도 요새는 이 조직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much better, 더 나은 직장을 떠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 부하 직원이 내 편이 아닌 시대예요. 아닐 수도 있는 세계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내가 데리고 있었잖아. 이런 의미가 없는 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리더들이 정말 과거의 리더십 갖고는 어렵고 정말 실용적인 리더십을 갖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또 하나는 리더가 이제 방관적으로 전략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만약 대기업에 이제 임원들도 많이 보고 코칭도 하고 그러는데요. 리더가 더 힘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대안은 없지.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더 건강해요. 할 말 다 하고 일찍 집에 가요. 술도 안 먹어요. 회식도 안 해요. 너 일 안 하냐? 그럼 회식 소주 한잔 할래? 그럼 운동 가는데요. 저도 임원을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34살에 현대 갔을 때는 입사하고서 3일 있다가 신발에다 술 주는 회식 갔어요. 신발에다 술도 주고 결제판으로 일로 와 신박사 머리 막 그랬죠. 좋다고 또 웃고 그랬죠. 지금 만약에 신입사원에게 신발에 술을 준다든지 일로 와봐 그래서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니,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년 이하 징역에 취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힘을 잃은 리더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전부 그래요. 책임은 없고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 그러는데,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주변에 책임은 1도 없고 권한만 왕창 있는 조직을 혹시 아는 데가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거기 가고 싶어요. 그 에덴의 동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고민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조심해야 될 건 리더들이 방관자로 전락되면, 요건 이론적인 건 아니고 이제 직관적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력형 방관자가 있어요. 대안도 없고 승진도 더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무능형이에요. 무능형 방관자 뭐냐면 리더가 경험은 많지만 자기가 경험이나 갖고 있는 지식보다 세상의 변화가 더 빠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인식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물어보기는 창피하고 모르는 걸 감추자니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냉소적 방관자예요.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아랫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책임 전가하고 나 안 죽었어, 나 건들면 가만 안 있어. 오히려 리더가 더 반란군이나 방해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뭐 삐딱하고 야, 내 꼴 보면 몰라, 열심히 하지 마 이러면서 리더가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불량감자처럼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네 번째가 제일 무서운 게 선택적 방관자예요. 능력도 있어요. 일도 해요. 그런데 뭐 큰 기대를 안 해요.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을 안 하진 않지만 더하지는 않는 사람. 그러니까 조직보다는 개인, 성취감보다는 성장감, 조직보다는 개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밑에 육성 됐어, 옷 입이, 이런 리더들이 있는 게 참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조직 내 리더들의 이런 현상은 사회 현상도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진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콩글리시로 하면 good is not always good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래방 기계가 도입되면서 4절까지 못 외우는 우리들의 암기력이 추락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때문에 지각 공간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SNS가 발달되면서 사람들 간의 소통은 단절됐어요. 카톡으로 대하면 크크크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데 막상 얼굴 보면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폭탄주라도 먹어야 빨리 제정신이 안 들어야 이제 그런 사회상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포비아 현상들, 그 다음에 양극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격성인데, 혹시 2년 반 전에 정의 중독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일본분 나카노 노부코가 쓴 책인데요. 정의운동.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코로나 후에 급격해졌어요. 너 오라 알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반대야? 넌 나빠. 내가 오라. 그러니까 공격성을 보여요. 정의를 자기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런 거죠. 전철 타보면 화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분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리더도 화가 나 있고 팀원들도 화가 나 있고 임원도 화가 나 있고 그런 거예요. 주인은 답답하고. 이런 현상에서 리더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백기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 약간 책을 접했을 때 읽고 제가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이걸 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됐지? 예를 들면 성리학이 조선시대에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도 리더십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지만 당장의 리더 본인도 지금 자기 관리도 안 되고, 밑에 애들도 그래요. 어떻게 떠나겠다면 떠나지 마, 여기 떠나는 것보다 여기가 더 너한테 도움, 이런 말 아무도 안 해요. 요새는 갑니다 그러면 가냐? 잘 가라. 혹시 부장 하나 뽑으면 연락 줘라. 내 이메일 알지? 오히려 말리는 게 자기가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이유보다 여기 남아있을 이유를 말해주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나도 데리고 가, 이런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 리더십의 가장 화두 중에 하나, 제 제자도 중에 리더의 불안이에요. 불안하지 않은 리더가 없어요.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는 불안하지 않은 리더는 아무도 없다. 두 번째는 누구도 자신의 불안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조직은 개인의 불안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현상에서 리더가 줄 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람 때지만 백기 교수님의 책도 있지만 저도 아직 오늘 날짜로 인쇄 들어간 책이 리더십 권리장전이라는 겁니다. 리더도 이젠 자꾸 뭐 기대하지 말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찾아서 그런 거예요. 부제가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답니다. 뭐 남 탓해봐 아무도 나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도 날 도울 수가 없어요. 이제 각자 도생인 거예요.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통찰력,
공정, 정의, 성과 이거가 너무 중요한데 이걸 도우려면 어떻게 되냐? 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날 도울 수가 없어요. 조직의 간판과 개인의 간판을 구분해서 어디 출신이냐 이거는 평생 울고 먹던 시절은 갔어요. 옛날에는 편견이 있죠. 저기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면 잘할 거단 기대.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폰만 잡는 거 이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감입니다. 네, 몇 분? 1분?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인데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의도한 대로 유도하고 몰입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게 많이 약해요. 자기 건 잘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공감 능력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용기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사랑하고 자기자비를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죠. 자기자비를 하고 용기를 갖고 동지를 찾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히려도 그 이론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 근거로 보면 첫 번째는 어댑티브 리더십, 적응적 리더십이 있어요. 이제는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대응보다는 적응을 먼저 해야 돼요. 선제적 대응하려면 부딪혀요, 기스나요, 갈등 겪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고 흡수하면서 적응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예측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포용지 리더십이에요. 이제는 리더가 밑에서 평가하고 뭐 너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같이 가는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용기가 뭐냐면 권한임이에요. 일도 나눠줄 줄 알고 양보도 하고 밑에가 올라올 수도 있고 밑에 사람 내 옆에도 있고 같이 집단지성하자 이런 자세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차원에서 공감 능력이 참 중요해진 것 같아요.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희생시키면서 분노를 억누르는 부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한 부하 직원이 빈손으로 리더 곁을 떠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현장에서 뒤에서 앞뒤에서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긍정심리 자본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 한마디는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쓴 책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거는 가수 양희은 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읽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왜 회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앞서가야 되는데 생각하고 밀리지 않으려까? 이 아무리 패자부활전이 없는 대한민국이라지만 너무나 서바이벌 게임이 희생된 게 아닌가? 또 학교 가서도 학생들이 안 쏘거나 논문하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야, 그거 그렇게 안 해? 시간도 없는데. 이걸 읽고 나서 무조건 말 앞에 그러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화가 안 나고요. 제일 가장 보상을 받은 건 저 자신이에요. 뚜껑 열릴 일이 없어요.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겠다. 톤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실용주의 리더십과 함께 그럴 수 있다라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